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현병우 저자의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립을 할 필요도 있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우리는 존재하기에 상호 의존, 상호작용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교육은 만남이고 소통이며 사건이라는 내용을 보여주며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육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책입니다. 저자의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으나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안에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원하면서 동시에 자유롭기를 바라는 욕구라고 합니다. 저마다의 개체로서 독립성을 추구하면서도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자급자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고립된 생활을 할 때 오래 살 수 없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립을 해야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생하면서 자립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인 인간이기에 자립에 대한 강박증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자유와 방종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 자라면서 어떤 일을 책임지고 해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자란 아이들, 적당히 눈치를 보며 시키는 대로 공부하는 척만 하는 아이들이 지금 우리 시대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0대를 보낸 아이들에게 성인이 되어 자유와 책임을 이야기하면 혼란스러워 할 텐데요. 따라서 교육은, 교사들은 아이들이 자유와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규칙에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것보다 스스로 적절히 판단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훈련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또 학연, 지연, 혈연이 판치는 사회가 아니라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교육은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시민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전국적, 세계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시대, 우리 아이들은 더불어 숲에 살면서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으며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적절한 규모의 집단에서 충분히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공감 능력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책에서는 강조합니다. 만남이 이루어지면 교육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들끼리만 모인 리그, 자신들만 잘났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리그, 자기가 속한 집단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어쩌면 제대로 된 시민을 기르는 교육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맞이한 교육 현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 처참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소통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교육은 소통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이 문장에 깊게 공감하며 팬데믹 전에도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소통한 학생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이 더 많았을 텐데요. 오프라인 교육 현장에서도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더욱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온라인 수업 시에는 얼굴을 보고 미묘하게 느끼는 감정을 아이들이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교사와 소통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요.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기를 원하는데 학교 교육 환경에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를 억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청할 줄 알고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읽을 줄 아는 것이 삶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온 문장을 비유해 보자면 교사들은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읽어야 하는데 온라인 환경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는 더욱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암암리에 배웠던 의사소통 방식,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학생들은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맥락 속에서 미세한 신호를 포착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축구 선수가 경기의 흐름을 읽으며 자신의 포지션을 적절하게 잡을 줄 아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처럼 상황과 맥락에 맞는 생각을 하고 그를 표현하는 능력을 교육을 통해 길러주어야 하는데
제 역할을 교육이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폭발적으로 소통을 하는 아이들이 가짜와 진짜 뉴스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현상도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것을 구분하는 능력 역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움의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정보를 유튜브나 네이버, 구글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져야 하는 자질은 사이사이에 숨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글의 핵심은 행간에 있고 행간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텍스트에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큰 이유도 부분들을 연결해주고 채워주는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글을 읽을 때 글자를 글자로만 보지 않고 맥락을 파악하면서 보아야 한다는 것처럼 배움, 소통 등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것들은 모두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훌륭한 교사는 학생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배울지 모르기에 자기 주도적으로 배우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안내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책에 나온 예시처럼 유능한 야구 코치는 선수의 폼을 보고 어떤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는지를 꿰뚫어 보고 어떤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지를 일러준다고 합니다. 체벌, 성적으로만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게 일러주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에 나온 이야기 중 교사의 질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와닿았습니다. 교사의 자질은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하는데요. 최고의 인재들이 교사를 지망하고 있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예전보다 못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교사의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는 신뢰 장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교사들은 편의점 점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소비자로 학교에 가서 교육 상품을 구매한다고 하는데요. 사교육 교사들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제시하지만 공교육 교사들은 아이들이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패키지 과목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런 양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부모들의 사고방식도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로만 교사를 여기지 않고 존중해주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물론 교사답지 못한 교사들은 존중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자질이 없는 교사들로 인해 충분히 교사로서의 자질을 가진 분들까지는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인사를 받는 데만 익숙했던 교사들이라면 이제는 먼저 학생들에게 인사를 할 줄 아는 것이 교사의 주요 역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제 생각을 보태면 기술의 발달로 학습자들이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이터를 교사들이 파악한다면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는지 질문을 먼저 던지며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끝나고 학기가 끝나고 단순히 종이에 글로 써서 학생들에 대한 상태를 부모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환경이든 오프라인 환경이든 학습자들이 보내는 신호를 잘 감지해서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저 역시 동의합니다. 코로나 시대 학교의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학교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끼리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대다수가 엎드려 자도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상호작용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등교하는 주간에는 학교에서, 온라인 등교 주간에는 온라인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죽었다는 표현은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학교와 같이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뛰놀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양성의 가치에 눈을 뜨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표준의 가치를 도외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편성에 기반한 표준화는 섣부른 일반화나 획일화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부작용을 경계하며 보편성을 놓치지는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였는데요. 다양성 개성을 만들라고 하면서도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은 보편교육, 일관성,
표준화에만 목을 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개성을 자각함으로써 한 사람이 되고 보편성을 깨달음으로써 인간이 된다는 책 속의 문장을 보며 고유한 자기 자신과 공동체가 중요도에 있어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으며 질문을 많이 한 책입니다. 다른 책들에 비해 얇고 작지만 교육의 본질을 생각해보고 교사의 역할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공간이 교육 장소라는 것, 삶이 교육이라는 문장, 모든 사람이 교사라는 이야기 등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공간이 존재하고 그 안에 교사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팬데믹 시대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 교육이 시대를 반영해 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입니다. 감사합니다.